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 정원 전 법무연수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까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4명의 이름입니다. 이 중 3명이 법조인 출신이었고 이 중 2명이 각각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를 두고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이 들끓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이름을 빗대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불러온 최대의 참극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한겨레 21의 이번 주 표지 제목은 돌파 참극입니다.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밀양과 세월호 시위를 강제 진압하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겠다며 금수원에 투입한 경찰 병력만 14,6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진압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21 송호진 정치팀장 모시고 문창극 후보자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할 때 당시로 시기를 조금 돌려서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소 도발적이고도 일반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깜짝 카드를 내밀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제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관예우 논란이라든지 또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간피한 논란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됐던 것도 같고요. 또 본인이 해군 장교를 또 복무를 했고, 또 자녀들이 모두 딸이기 때문에 아들의 병역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있다. 충청 출신 총리라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도 있는데, 이건 주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교랑 중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도 이분이 충청 출신 인사라고 하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극보수 성향의 칼럼을 썼던 이분의 이념적 코드와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적 코드가 비슷한 점이 지명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보수 성향의 칼럼을 써왔던 이분이 흔들림 없이 또 강직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잘 보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청와대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추천위원장인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분을 추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장을 지냈을 때 이분이 이제 기념재단 이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 때문에 추천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은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언론인 출신을 총리로 지명했을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에게 자신 뜻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억울해하고 있다.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전달할 언론인 출신을 총리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역사관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칼럼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이 남긴 말이나 글들을 따라가서 이분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직 대통령 문제의 칼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하던 2009년에 비자금 의혹, 그다음에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의혹들 다 털고 떠나라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이 나간 이후에 중앙일보 고위 관계자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인사를 만나서 이제 사석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칼럼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는 반론 보도문도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에는 이게 대통령이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장례 절차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살한 대통령을 국장으로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칼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은 우리 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서 줄 서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글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한국형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의 취지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 이제 복지에 더 투자할수록 경제 성장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반복지 성장주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거민들이 이제 숨졌던 용산 참사의 과잉진압 책임자였던 이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법치대로 잘 집행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엄호박을 쳐주면서 김 청장을 살려야 한다는 칼럼을 썼는데요.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분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권이나 생명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주된 비판의 한 축은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라든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종교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일본으로부터 위안군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 네. 이거는 사실 좀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시대라든지 역사에 대한 역사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관심이 있던데 국제적인 망신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본 우익 단체들에서 굉장히 이 총리 지명을 반기는 그런 반응까지 네. 나오는 지경인데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게으르기 때문에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친일 식민사관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미 군정까지 가담한 그 양민 학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 제주 4.3에 대해서는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원희룡 지사까지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럼 제주 현지에서 굉장히 그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 위안부 이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위안부 할머니 분께서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노망이 든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총리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감이 아니다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화합형 총리로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권 내부 주요 인사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그 총리로 내세운 것은 오히려 국민과 대결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내용이 좀 네. 일파만파로 번지자 어제 네. 문창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좀 해명에 나선 것 같던데 네. 뭐 세 딸의 아버지로서 군 위안부 문제에 네.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거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언론사 주필 출신이 표현상의 미숙함을 변명의 이유로 드셨던데 좀 군색하지 않나 싶어요. 네. 어제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얘기됐었나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 문 후보자가 했던 말이 사과는 무슨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혔는데 어제 사과를 한 거로 봐서는 격앙된 여론을 조금 다소 진정시키고 총리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지, 총리를 시켜야겠다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복합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때 칼럼을 보면 일본의 그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표현들이 칼럼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후보자는 이제 그 교회 강연에서 조선민족이 게으르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의 말을 인용했다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 강연을 다 한번 쭉 봤는데요.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대목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와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고 공산주의를 극복했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우리 민족이 게을러서 식민지배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 강연을 이해했던 여론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기각 내용은 사실 가려져 있는 측면이 많죠. 국정원장 후보자라든지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 개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는 이른바 이제 그 친박이라고 불리는 핵심 측근들, 그다음에 보수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인사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권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제 김기춘 실장을 유임시킨 또 이렇게 특징을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 후보자는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라고 공개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유족이 아닌 어떻게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제기됐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그 친박근혜 인사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의 얼개를 주도해서 짰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법안을 그 앞장서 반대했던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분을 이제 그 경제수석을 이제 진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 중심의 시장주의를 이제 국정 운영으로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명수 한국교육학 회장, 이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이고요. 그분과 이제 보조를 맞추게 될 이제 그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수장학회에서 13년간 이사로 지냈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 출신인 이병기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는 1997년에 대선 시절에 이제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기부가 북풍 공작을 벌일 당시 이제 이 차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력 때문에 이분이 좀 더 정교하게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권이 신중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일단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하고 바로 또 중앙아시아로 네. 해외 순방 일정을 떠나던데 네. 일단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요. 음.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약간 난항이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 이제 그 문창 후보자까지 사퇴하게 되면 굉장히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 문 후보자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이제 명확히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7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달하게 되면 야권은 지금까지 제기된 칼럼이나 교회 강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산 형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야권의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와 삼성과의 관계라든지 등등등의 제보들을 아주 강도 높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 그 청문회를 마치고 그 임명 동의안이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 재재기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제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과반 찬성이 되려면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대여섯 명 이상의 이탈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그 문 후보자의 지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대여섯 표 이상의 그 반란표가 나오게 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청와대는 이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그 앞으로 이제 청문회 진행 과정 내내 이 반란표를 진정시키는데 힘을 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면 작은 몸짓이지만 기꺼이.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한겨레 21과 아름다운 재단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성금 모금 캠페인 기억 0416.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그리고 생존자 가족들의 잊지 말아달라는 호소에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신 성금은 참사의 사회적 기록을 위한 시민 아카이브 구축과 안산 공동체의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시면 캠페인에 참여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